안녕하세요. 스포탈 바울수학입니다. 22년 수능 6월 공통 21번 문항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상위권 학생들은 물론 너무 쉬웠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만 조금 수학이 아직 2등급, 3등급 쪽에 있는 학생들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담겨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풀어보는데,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선생님들이나 최상위 학생들이 이 문제가 쉬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하위권 학생들이 모르는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쉬운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내용을 이 문제를 통해서 꼭 숙지하고, 평가 문제는 다시 꼭 반드시 출제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fx가 완벽한 2차 함수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최고차의 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죠. gx는 4차 함수입니다. 모든 x 실수 a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이 여러분 주어져 있네요. 이 앞에 이거의 값이 존재하고 극한값, 그리고 또 이거의 값이 존재한다.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절대값의 극한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값의 극한값이라는 게 이 문제의 공통점입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이 내용을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절대값 x-1. 그럼 볼게요. x가 1로 가니까 1 플러스 1보다 조금 큰 쪽에서, 그리고 1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극한값을 확인해 볼게요. 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니까 1보다 큰 쪽에서는 이 절대값이 0보다 크니까 그냥 나오겠죠. 그래서 fx가 될 것인데 1 집어넣으니까 f1이 될 것이고, 아래쪽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f1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위랑 아래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f1은 0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이 내용이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함수의 극한을 처음 배울 때 배우는 개념인데,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 앞에 있는 식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어진 문제를 한번 여기 있는 문제를 해석해 볼게요. x가 a로 가죠.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근데 이미 fx는 1과 2에서 0이 확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fx 자체도 1과 2를 기준으로 해서 그림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fx 그래프가 1과 2를 기준으로 해서 2보다 클 땐 양수고, 여긴 양수고, 여긴 음수로 여러분 부호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절대값 fx도 부호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어떨 땐 마이너스 붙어 나오고 어떨 땐 그냥 나오잖아요. 근데 극한값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gx에다가 요걸 바로 파악했어야죠. 거의 눈풀이로 가는 겁니다. 바로 0 되는 게 1하고 2니까 바로 1 집어넣었을 때랑 2 집어넣었을 때가 부호 변화가 일어나니까 0이 돼야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 찾아낼 수 있죠. 이게 여러분이 첫 번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gx는 4차 함수인데 x-1과 x-2와 그 다음에 나머지 모르니까 hx라고 써볼게요. 얘는 2차 함수겠죠. 총 4차라고 그랬으니까. 그래놓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식을 보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또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푸는지. 그럼 얘는 이미 gx 자체는 어떻게 돼 있죠? gx는 우리가 알다시피 x-1과 x-2와 그 다음에 hx인데 얘는 x제곱 플러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맞죠? 그리고 위에는 gx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여기에 누가 있죠? x-1, x-2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누가 있죠? x-2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미 누구로 묶여요? 여러분 보세요. x-1과 x-2로 이렇게 묶인단 말이야. 그래 놓고 남는 게 뭐냐면 앞쪽에서는 hx가 남을 것이고 뒤에는 그냥 1만 남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얘는 이미 0이란 말이야. 그럼 얘랑 지어지면서 여기서 또 뭐가 일어나요? 뿔마 부호 변화가 일어나겠죠. 맞죠? 여기선 지금 여기선 부호 변화가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다면 얘가 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아까처럼 얘는 0일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 얘는 0이어야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0이어야만 되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H1이 1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또 뭐죠? H2가 1 돼야 되죠. 그럼 얘도 여러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얘 자체를 이렇게 쓰면 여러분 어떨까요? 바로 x-1, x-2 거기다 플러스 1을 써주면 1 집어넣어도 1 되고 2 집어넣어도 1 되고 여러분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hx식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전개 한번 해볼게요. 전개해보시 여기다 넣어주시면 봅시다. 얘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인데 뒤에 1이 있으니까 3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얘는요 절대로 0 될 리가 없잖아요. 왜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분모가 또 0 되는 게 있어, 분자가 0 되는 게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0 되는 게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위에서 지워져 버리죠. 그리고 뒤에는 뭐가 돼 버려요? 여기 부호 변화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할 때 뒤에 얘가 뭐 됐으니까 0 돼 버리겠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0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gx 빼기 fx가 어떻게 된 거냐? 바로 x-1의 제곱에 x-2의 제곱이 돼서 얘는 언제나 값이 0 이상이 되잖아요.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나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끝났습니다. 바로 gx는 뭐죠? 바로 x-1 x-2에다가 hx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1은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으시면 얼마가 됩니까? 7이 되겠네요. 정답이 얼마죠? 42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개념이 없는 학생들한테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선생님이 푼 거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설명은 굉장히 장황하게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풀이 과정은 거의 눈풀이 이 완전제곱 구조 자체를 여러분 파악하면서 쉽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풀어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문제라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복습하셔서 완벽하게 본인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문항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